지금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해 줬어요. 근데 관객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세요. 근데 지난번 GV를 안재용 씨가 하셨는데 안재용 씨도 여기에 앉혔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다음번에 GV 할 때 고경표 씨도 꼭 이 자리에 앉아서 무제한이 곤란하게 좀 해달라고. 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물 다 드셨어요.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목소리가 별로 재미가 없게 보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영화에 뭐 크게 상관은 없는 사람인가요? 예. 그건 아니고 이제 같이 정다운 감독하고 몇 년 전부터 좀 알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감독이 되셔서 영화를 이제 배급해달라고 해서 영화를 보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도 약간 여기 중간에 내기하는 것처럼 정다운 감독한테 조금 뭔가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연출하는 영화 스텝을 좀 하고 좀 도와줘라. 그러면 이 영화 개봉시켜주겠다. 1년 동안 제가 영화 촬영을 주편하는 동안 제작부와 배우를 부려먹으면서 1년 정도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막 감독님 도대체 언제 개봉시켜주냐고 그래서 영화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저도 좀 들었거든요. 굉장히 좀 오랜만에 뭐라고 할까 영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에 저의 초심? 저도 올해가 한 21년째 영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좀 들게 해준 영화여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뭐 정다운 감독에 대해서 뭐 칭찬이나 이런 걸 안 했는데 저한테 약간 그런 칭찬인지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그 순수하고 어설펐던 그 예전의 초심을 좀 일깨워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니까 지난번에도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희끼리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고경표 씨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처음 보는 분들이고 영화로 이제 학교 선후배 분들 빼고요.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 일단은 고경표 씨는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시니까 소개를 안 드리고 안재용 씨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곤란하게 최대한. 근데 이제 고경표 씨가 이제 각자 다들 아시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직접 하지 마시고 고경표 씨가 정다운 감독을 소개해 주시고 정다운 감독이 그 다음에 3명 중에 1명 소개해 주고 이렇게 자기 소개하지 말고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고경표 씨는 영화 감상 얘기하시고 정다운 감독 소개하셔도 됩니다. 네,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저 마이크 잡은 김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배우분들, 감독님께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열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박수를 부탁드렸냐면요. 사실 전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처음에 스크린에 우리 함께 영화 공부하고 함께 연기하고 작업했던 선배님들 동기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 혼자 아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뭔가 좀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고 우리가 사실 작품을 보고 연극을 보게 되면 작품 끝나고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박수 갈채를 보내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라는 매체는 직접 배우들과 마주하기가 굉장히 생소하고 마주했을 때의 우리 극장가의 애티튜드로 이렇게 환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김에 고생하고 노력했던 배우분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에서는 가장 후배고요. 가장 선배이신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이자 배우로도 출연하신 정다원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소개를 그냥 소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얘기. 네, 그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희는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는 사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4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흘렀고 그간에 참 많은 분들의 노력이 깃들어 있는 영화고 참 영화 작업하면서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영화에서 비춰지는 것만큼이나 이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어느 직업군이든 참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참 리더십 있게 잘 끌어주셨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잘.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제가 연기를 좀 진정성 있게 배우라는 직업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끔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 저의 정말 존경스러운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항상 저를 잘 챙겨주시고 이 자리에 막내지만 이렇게 안재웅 씨 덕분에 이렇게 가운데 앉게 됐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이자 제가 배우로 가는 길에 밑거름을 다지게 해줬던 정말 존경스러운 선배님입니다. 네. 감독님 저는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한 4년 전에 쓰기 시작해서 한 3년 전쯤에 딱 마무리 졌어요. 그때 그냥 장난삼아 한번 같이 읽어볼래 해서 이렇게 몇 명 모여서 같이 읽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이렇게 그 정두원 배우를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쟤를 싫어하는 애가 별로 없었어요. 애가 착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두수같이 착한 친구랑 뭐 그러면 연기를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뭐 대학 다닐 때 저는 연극 만드는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항상 같이 작업하던 동생이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정두원 배우님 누구 소개하실 거예요? 저희 누나를 택하느냐 첫사랑을 택하느냐인 것 같은데 첫사랑을 아무래도 택해야겠죠. 첫사랑 민주 역할을 맡은 최시온 배우입니다. 저랑도 이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후배, 저한테도 2년 후배이기도 하면서 학교 다닐 때도 같이 감독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같이 연극도 많이 했었고 단편도 많이 찍었었고 학교 다니고 나서도 뭐 같이 이렇게 단편 독립 영화를 같이 하면서 우연하게도 굉장히 많이 부딪히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제가 막 모진 장난처럼 연기를 할 때도 잘 받아주던 친구였고 그러던 그런 시너지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완성될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시온이에게 너무 고맙고 또 그런 멋진 배우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 박예영 배우님은 글쎄요. 저희 아까 계속 얘기를 들으시지만 같이 학교에서 마주칠 기회도 많고 뭐 학교가 아니더라도 졸업한 이후에도 되게 마주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같이 할 기회 같이 한 적은 많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굉장히 많이 지켜봤었고 아마 그거는 박예원 배우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근데 항상 되게 좀 쿨하게 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연기도 그렇고 약간 실생활에서도 되게 쿨하고 뭔가 이렇게 화이팅 넘치게 해주시던 분 아닌가. 네, 그런 분입니다. 네. 제가 왜 직접 소개를 안 하고 각자 다른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냐면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같이 학교를 다니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또 같이 할 수 있었고 또 가까운 사람이 보는 자신의 모습이 누구한테 어떻게 소개하나를 보면은 사실 또 되게 의외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직까지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계속 작업을 또 다 하실 수 있겠네요. 감독님이 거기 있으신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정도원 배우께서 뭔가 센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생각이 드시면 이제 감독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도 좀 이따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감독님이 이 작품에 대해서 좀 관객분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정다운 감독께서 자기 약간 자전적인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가 많이 들어간 얘기인 걸 알고 있고 또 그런 내용의 글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객분들에게도 내가 왜 이 영화를 찍게 됐고 이 영화에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받을게요. 제가 그 졸업하고 연극 배우 생활을 계속 했었는데 돈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잠실 쪽 살았는데 걸어 다녔었거든요. 석촌호소 이런 데. 근데 석촌호소 가면은 그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맨날 장기를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장기 두는데 내가 그냥 젊은 애가 가서 혼수 두면 진짜 열받아 하겠다. 그래서 저랑 뭐 매치를 했는데 제가 이기면 뭐 돈도 걸고 차도 걸고 뭐 집도 걸고 딸까지 걸겠다. 그 생각에 시작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 20살 때 이렇게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 가락시장에서 일했어요. 그때는 가락시장 근처 살아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전통적인 게임 같은 거를 갖고 왔을 때 시장이랑 게 이미지가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저한테 아까 만나서 굉장히 지금 이제 말 잘한다고 지나보고 말은 잘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감독님이 이제 배우도 하고 연출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건국대학교의 특성 자체가 배우분들이 다 연출도 많이 하셨어요. 고경표 씨도 단편 연출 학교 다닐 때 하셨나요? 엉망이었죠. 안재홍 씨는 굉장히 자신의 연출에 대해서 자랑하고 가셨거든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하신 분이에요. 본인의 작품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떤 작품을 찍으셨어요? 저요? 혹시 이 중에 누가 나오셨나요? 단편 중에? 아니요, 여기 너무 훌륭하신 배우분들이라서 저랑 작업한 거는 아니요, 저는 이제 사실 과제로서 그냥 이제 학점 받기 위해서 찍었던 영화들이 많고요. 사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으면 이제 아마 되게 처분이 돼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 혹시 보셨어요? 고경표 씨 그 단편 찍은 거? 보신 분들과 좀 또 소개를 해주시죠. 특히 영화제나 아니면 이렇게 상영회를 이제 매 학기마다 하는데 특히 반응이 어땠나요? 별로 기억에 남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박영 씨가 동기라고 아까 하셨는데 보셨나요 혹시 고경표 씨 영화? 같이 출연은 많이 했는데 1학년 때 뭘 연출했는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힌트를 조금만 주신다면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여기 이제 경표 팬분들도 많으니까 학교 내 생활 어땠는지 동기로서 그 한번 정도원 얘기해 씨는 주세요. 봤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표가 영. 저희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이상한데요. 영화 얘기를 조금 더 네, 그러면 이제 고경표 씨의 처음 걸작은 아무도 지금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걸작으로 그냥 남는 겁니다. 네, 저랑 같은 성을 가지신 고레에다 이렇게 아무도 모른다. 그런 컨셉이 예, 예. 있나요? 분위기가 와 이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저조된 저 때문인가요? 네. 다음 얘기 넘어가주시죠. 뭐 제가 일부러 곤란하게 질문드린 건 아니고 사실은 되게 부러운 점들의 하나였기 때문에 왜냐면은 연출만 하는 분들이 연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연기하시는 분들도 연출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커뮤니케이션에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도 현장에서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배우신 분들인 것 같아서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 이런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영화라는 것을 배울까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의 결과로 나온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핫하죠? 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안재홍 씨라고 생각하세요? 고경표 씨라고? 전에는 안재홍 배우 같았는데 요즘엔
종표가 워낙 저 응답하라 할 때보다 더 이렇게 좋아진 것 근데 같아서 어저께 새벽까지 안재홍 씨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술 먹을 때는 안재홍 씨가 이제 건대를 대표하는 배우고 이런 자리에서는 근데 저희가 이거 티저 예고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고경표 씨 의리왕이다. 사실 그 아이디어를 낸 우리도 나쁜 놈들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학교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너 티저 예고편 해야 된다고 이제 윽박지른 정다운 감독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진짜 이렇게 찍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고경표 씨 정말 솔직히 처음에 정다운 감독이 부탁했을 때 진짜 흔쾌히 정말 한 거 맞아요? 아 그럼요. 너무나도 흔쾌히 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제가 재홍이 형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게 그 티저 영상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해요. 재홍이 형은 왜 왔어요? 그러면 너무 민망해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제일 많이 하셨어요. 원래 그분이 좀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나요? 아 마이크 저기 있군요. 빨리 질문하시는 게 좋으세요. 뒤에 가면 막 밀려서 질문 못 하시거든요. 궁금하신 네네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그 정두환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도 장기를 되게 잘 보시는지 영화 보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 주변 지인들이나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이 항상 딱 물어보는 거 1번이 이거를 위해서 장기를 실제로 배웠냐 이런 똑같은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장기를 솔직히 잘 두진 않습니다. 네. 근데 영화를 위해서 이제 장기 용어 같은 거 기본적인 거는 둘 줄은 알았죠. 근데 저렇게 장기 왕이 될 만큼의 실력은 솔직히 아니지만 이 장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그리고 그 장기 돌들의 의미, 그 쫄이나 뭐 상, 마, 왕, 신하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 영화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맞나요? 그 다 알던데요. 진짜? 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 마의 의미는 뭐예요? 말이죠, 말. 다행히 근데 제일 쉬운 거 물어보셔서 순간적으로 쫄았지만 예. 난 진짜 그렇게 대답은 안 할 줄 알고 물어본 건데. 그럼 상은 뭐예요? 상은 코끼리죠.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아니, 제가 궁금했던 거는 혹시 감독님 아세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가는 이 장기는 여자분들도 아마 거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코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상은 뭐 이렇게 2번 가서 이렇게 꺾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왠지 장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아서. 공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 그냥 어릴 때 아버지가 그냥 가르쳐 주셔서. 아니, 저는 그거 되게 궁금했어요. 혹시 이 중에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왜 꼭 이렇게 졸은 앞으로만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마 분명히 역사적인 장기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런 걸 물어봐서 질문 또 있으시면 네 저기 여자분 저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마지막에 네, 잘 나오네요. 잘 나오니까 네. 마지막에 그 박씨 아저씨인가 장씨 아저씨인가가 미안하다고 말을 하시던데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혹시 대답해줄 수 있으실지 어떤 의도로 던진 듯한지. 예, 이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장씨 아저씨 배역 하신 김경익 선배님 계신데 그 제가 이창동 감독님 박하사탕이랑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그 영화 보면 그 설경구 선배가 중간쯤에 그 취조하는 경찰 이제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이렇게 때려잡고 고문하고 해서 그런 역할로 나오셨는데 저 딴에는 그 이창동 감독의 오마주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그때 고문 당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주동자를 불어요. 엄청 맞고 물고문 당하고 그래서 그분의 한 20년 후가 어떨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들이 만약 저희 세대가 약간 그 청년 문제도 많고 뭐 결혼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세상을 못 바꿨다는 미안함이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그냥 세대 간의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가 두수 세대한테 미안함을 갖고, 또 두수 세대, 우리 세대는 예전에 제가 이 시나리오 거의 다 썼을 때쯤 이렇게 세월호가 침몰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진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괜히 미안해 했잖아요. 그냥 미안하다. 뭐 어른들 얘기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안해 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고등학생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미안함, 그게 저는 그 얘기를 가장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었어요. 네. 좀 보충을 해드리면, 사실 제가 처음 봤던 편집본에는 그 박찬일 씨의 스토리가 좀 더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원래는 그 분이 이제 그런 전사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 뭐 고문당해서 주동자들 불어가지고 그 죄책감에 가락시장에서 은둔하면서 그냥 배달일 하면서 산다.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서 뺐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법원에서 나올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인터뷰가 제가 예전에 어떤 강연 같은 데서 본 건데, 약간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었는데, 이게 막 학생들이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너무 힘든데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존댓말로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안하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막 눈물이 흘렀었어요. 네, 근데 그 마지막에도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서 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이거 하나.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간단한 그냥 가벼운 영화로 생각했었는데 그 내용 안에 그 성희롱 당하는 그런 여자들, 여성 근로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갑에 의한 을에 대한 얘기도 보이고, 그 막판으로 갈수록 전 이상하게 그 건물주하고 그 뒤에 배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시청에서 태극기 드신 분들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면서 뭔가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도 보이더라고요. 일종의 두수편은 SNS를 활용해서 약간 그 세상에다 이런 어떤 그 음지의 얘기들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득권 세력들은 어떤 그 억압적이고 아직도 쓰고 있는 권모술수 같은 거를 약을 타서 먹이는 이런 게 보이면서 상당히 이게 몇 년 전에 쓰였던 작품치고는 제가 근래의 일들하고 너무 이게 많이 와닿아서 상당히 거기서 다시 한번 되게 좀 감동을 받았고요. 마지막에 만약에 그 두수가 그 어떤 아저씨가 무릎 꿇고서는 그 퇴직한 아버지에 대해 그 퇴직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얘기를 떠오르는데, 만약에 그 단속이 안 돌았다면 과연 두수는 제대로 그 단기판을 이겼을 것인지, 아니면 그 아저씨가 무릎 꿇고 하수연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렸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혹시 그 고경표 씨가 그 티저 찍었을 때 그 진주는 금덕하라의 동생 진주를 말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진주입니까? 아니 그냥 그거는 약간 저도 이렇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약간 배급사에서 그랬습니다. 배급사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그 시나리오도 제가 그 잠깐 짤막하게 꽁트도 제가 짠 건데 원래 안 넣었거든요. 내 뭐 여동생 건다 했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전석호 씨가 넣자고 했어요. 네. 없는 사람을 그냥 하는 걸로. 고경표 씨는 이거 너무 동생 이름 같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하니까 안 좋다 이미지상. 근데 전석호 씨가 굳이 넣어야 된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하라고 안 했어요. 피하시는군요. 첫 번째 질문은 저는 그건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근데 경표 배우라면 과연 어땠을지 그런 거 궁금한데. 여기 왔으니까 다 빼고 가야 돼. 글쎄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저에게 다들 회피만 하시네요. 글쎄요, 어땠을까요? 글쎄요, 아마
지금 당장은 그 판을 이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빠의 안부를 물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그 판을 이겨버리고 아빠는 어떻게 살고 있어라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한테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 두석을 하셨던 조원 배우님께서는 그 결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당시에 저 같았으면 그냥 인간 정도원으로 같았으면은 저도 두수와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뭐 좋게 보면은 두수의 정말 착한 선한 이 큰 맥락으로 흐르지만 인간 정도원으로서는 약간 우유부단함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 눈앞에 보인 불쌍한 이야기들을 듣고 저 역시도 아버지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 지금의 저를 생각한다면은 끝까지 이겨먹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그때는 잘 몰랐지만 점점 사회가 선하게만 살면은 옳지 않은 내가 적당히 내 목소리를 내고 살아가는 게 옳게 사는 세상이구나, 그게 착하게 사는 세상이구나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뭐 물론 그 눈앞에 있는 그분도 안타깝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겨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 들었는데 원래는 썼을 때 그 박영감이 잠깐 나가잖아요. 근데 경찰 오기 전에. 근데 그때 진짜 잘 두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겠다 했는데 그 두순의 아빠 설정을 했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 전에 뭐 퇴직했던 거 하고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개연성 없고 과하다 싶어갖고 뺐었던 것 같아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 근데 지난번에 다 100%다 남자분들만 질문한 거 기억나죠? 근데 오늘은 또 전부 다 여자분들만 질문하시네요. 이게 게스트의 차이 때문에 근데 저번에는 질문이 많으셨다 그랬는데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저 마이크 잡으신 김에 네. 고비구 씨가 영화 보시면서 어쨌든 간에 궁금한 점이 배우분들이나 네. 연출자분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질문을 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영화계 성희롱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영화계에서 몸담고 배우 일을 하셔야 할 저희 동기이자 저희 친한 누나인 박예영 배우 일단 꺼내긴 했는데 좋습니다. 어떠세요? 그 촬영하실 때 나 이건 아닌데 어떻게 연기하셨나요? 어떻게 연기하셨나요? 앞으로 네 어떻게 연기하셨나요? 저랬겠죠. 뭐예요 이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혹여나 뭐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 촬영장은 없었겠죠? 혹여나 그런 일을 겪으셨던 적이 있는지. 촬영장에서 뭐 비단 촬영장뿐만이 아니라 요즘 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좀 어릴 때는 기분이 나쁜데 왜 기분이 나쁜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저 말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촬영장에 있다 보면 광고를 찍는다던가 그러면 여자 배우는 분량이 끝났는데 스태프들이 다 남자일 경우에 저는 그럼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말이 있었어요. 그때 여자 한 명 남은 여자 가면은 분위기 칙칙한데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뭐랄까 엄청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니고 사실 어떤 마음을 했는지도 이해는 되는데 잘못된 말인 거잖아요. 그 선들을 좀 서로 지켜주면 좋을 텐데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끼리 있을 때도 아마 남자 배우가 한 명 있었다면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촬영장 아닐 때도 많은 분들이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모르지 않나요? 주변 그렇죠, 많이 인지를 친구분들이 못하고. 말을 하면 되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항상 경찰을 불러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얼마 전에도 친구들과 얘기를 버스에서 엉덩이를 만진 일도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아저씨처럼 뭔가 자기 서류 가방으로 가린다던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땐 좀 어렸지만 지금 당하면은 손목을 잡고 경찰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네. 저는 뭐 네. 그 영화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시온 배우님께서는 혹시 뭐 그런 비슷한 사례나 혹은 이 영화에서 담고 있는 그 청년 문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신지? 굉장히 질문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민주 같은 그러니까 민주가 사회 문제에 응대하는 방식 그럼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민주가 사회 문제에 응대하는 방식 그리고 또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응대하는 방식은 대사에서도 나오듯이 보란 듯이 여기서 해보려고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이다 아니면 이게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사람이 아까 방금 예영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은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할 때도 많고 이게 정말로 민주가 했던 방식처럼 보란 듯이 여기서 해보려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하면서 많이 배웠고 생각한 거는 행동해야 한다라는 게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영화로 만들어지듯이 생각이 시나리오로 나오고 그리고 민주가 그렇게 행동한 게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의 주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의 후원을 이끌어내고 다시 서기센터가 다시 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되는 답변이셨어요. 네, 이렇게 그 영화를 보러 또 여러분도 행동하셔서 이 극장에 와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 이 다음 행동은 뭘까요? 적극적인 홍보와 두 번, 세 번 극장을 찾아가고 이 영화를 보면서 힘드신 분들, 위로받으셨던 분들 적극 홍보에 가담하셔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잠깐만요.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네 분이신데요.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정해드렸어요. 1, 2, 3, 4 네, 영화 잘 봤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 좀 나이가 어려서 체계바람을 왜 설정을 했는지 사실 크게 와닿는 데는 좀 없거든요. 그리고 부제의 의미가 조금 궁금했는데 체게바라는 사실 교과서에서 혁명을 주도한 그런 주동인물, 그러니까 되게 좀 미인으로 그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꼭 체게바라라는 인물을 굳이 설정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레볼루션이 무슨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혁명을 다뤘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게바라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책을 안 읽었어요. 그냥 책 읽기가 싫었는데 그리고 책은 제 대학교 와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책 읽는 게 싫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독서광이었는데 맨날 그 책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딱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가슴속에는 이룰 수 없는 큰 꿈을 꿔야 된다 그 말이 되게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남아서 그때 그냥 봤었죠, 그 책을.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혁명은 실제로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야 되고 SNS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랑 세상에 거짓말하면서 양복 입어가면서 속여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는 뭔가 하고 싶었던
어릴 때 그 뭐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레볼루션이란 말은 그냥 사실 장기로 세상을 바꾸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당구 쳐서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뭐 작은 움직임이나 몸짓이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짜 작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크게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요즘에 뭐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도 SNS로도 우리가 변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 네. 네, 두 번째 여기 가운데 카메라 드신 분. 아니요 이제 순서를 정해드렸는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가 제일 끝이고요. 제가 그 아까 시대 간에 그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감독님께서. 근데 영화를 보면 약간 의도적으로 부모님이 계속 안 나와요. 부모님이, 어머니는 그 주인공이 뭘 하는지 제대로 모르시고 계속 인형만 드는 건 관심 있으시고, 아버지는 끝까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안 나오고 그냥 퇴직했다고만 나오고,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전설의 그런 바보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중간 세대를 끊고 그 주인공과 할아버지만 연결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하신 건지, 어쨌든 그 부모님 세대의 중간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아까 전에 작은 힘이 바꿀 수 있다, 질문 두 가지예요. 아까 작은 힘이 바꿀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이 영화를 보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그 블로그를 SNS에 올려서 그 사장이 그 약자들에게 막 테러를 받아요. 그 순간은 저는 오히려 그 사장이 약자로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의도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의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그냥 제가 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걸 만드시거든요. 근데 되게 나름 그 바닥에서 유명한 박종희 작가신데, 그 어머니가 제가 항상 그 들어가면은 아버지는 뭐 그 출근해 계시고 매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세 번의 장면이 저는 앵글도 한 번도 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풍경은 항상 그거였어요. 들어가면 왔냐, 뭐 했냐, 엄마 나 뭐 하고 왔어? 하고 들어가고 그런 거 의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건 되게 예민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죠? 그게 맞죠. 그 약자가 맞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그 귀엽게 터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 컴돌이란 친구가 뭐 되게 좋아하잖아. SNS로 테러를 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그게 진짜 부당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제가 의도했던 건 그래도 약자들한테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가진 자들이 조금 더 나눠주고 좀 뭔가 그런 복지나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써주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 네. 네, 저기. 네, 네, 그 감독님의 의도나 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데, 그 중간에 광화문에서 그 신호등에서 사람들이 건너가는 그 장면에는 어떤 의도와 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찍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짧게 대답해주시고요. 네. 시간이 없어요. 네, 그냥 마지막 사실 진짜 큰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뭘 해도 그냥 사람들은 그냥 건너갈 뿐이야. 아무도 우리가 뭔 쇼를 하건 뭘 꾸미고 뭐 세상을 바꾼다고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였는데, 때마침 그때 이제 세월호 노란 리본이 이렇게 그게 있어서 저도 여기서 꼭 찍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예영 배우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부터 조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질문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은 아니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 감독님께 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간단히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정두원 배우님을 찾아보니까 동갑인 날이고 4년간 일을 했었는데 지난주 지난 수요일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저도 예영 배우님의 극중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뭐 성희롱을 당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어떤 권력에 의한 횡포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상황의 영화를 보게 됐는데 저도 이런 내용을 좀 몰랐어요. 그냥 한 3일간 잠을 한 3시간 잤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못 자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영화를 보니까 아까 예영 배우님 그 장면에서 그 퇴직금 주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꾹 참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예영 배우님 말씀하신 생각이 나서 뭐 물론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힘이 모여준다면은 좀 더 나아진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정다운 감독님 비롯해서 많은 배우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은 정말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감독님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갈 때 이제 돌아가신 친구 얘기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SNS에서도 나왔는데 그거 좀 마무리 코멘트 해주시고 주부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가 계셨네요. 진행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다들 좋은 친구가 저랑 대학 동기여가지고 다 같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막 그랬죠. 그냥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한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뭐 힘들거나 뭐 영화 때문에 힘들고 뭐 일이 안 됐고 돈이 없어서 힘든 거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행복해하자. 살아있는 거에 대해. 저는 종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돌리는 김에 10초씩 마지막 인사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은 하신 거죠? 네. 고 최정석 배우 저희한테는 갑자기 큰 의미를 가지고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이 모습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인에게 잘못을 돌려도 그것이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힘내셨으면 좋겠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소신 있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제 평생 목표가 용기 있는 사람 되기입니다. 저도 용기 있게 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저도 그 용기 나눠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배우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는 즐겁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힘든 일이어도 즐거워야 견딜 수 있는 것 같고 다들 즐거운 게 무엇인지 더 찾아보시고 같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들을. 그리고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로 계속 비슷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크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의 마음의 위로라도 조금의 힘이라도 될 수 있는 영화였다면은 너무나 저한테는 너무나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몇몇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여기 있는 관객분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얻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